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멜번 커뮤니티 무료 법률 서비스 같은 거죠. 이너 멜번 커뮤니티 리걸이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처음 록다운을 겪고 할 때 방역 조치가 발표되었고, 그거를 어기면 막 벌금 매기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이 다른 출신이나 아니면 호주 백인들보다 4배나 더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경찰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단속도 한다든가, 또 5km를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든가, 또 특수범죄팀 뭐 이런 데도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 단속을 하였고, 단속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외모가 어때? 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코비드 방역 위반으로 걸린 것 중에 75% 정도는 경찰들이 그걸 적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적었는데, 그거가 이제 근본 자료가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20% 정도가 아프리카 출신 뭐 외모, 뭐 중동 출신 외모 이렇게 기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 비율이 뭐 딱히 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벌금형의 20%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뭐 이거를 자기들이 환산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4배나 더 많이 벌금형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밀두라 같은 곳,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에는 원주민들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지요. 근데 밀두라 가면 좀 많다고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총 벌금의 30% 이상이 호주 원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콜링우드, 피츠로이 이쪽에 보면 원주민들이 꽤 그래도 보입니다. 거기에 벌금 총 나간 것 중에 20%가 호주 원주민 대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단속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코비드 방역 정책이 기존 법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이 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번역이 되거나 통역이 되거나 하는 게 며칠, 몇 달 뭐 이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운 면이 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됐죠. 아무래도 이게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특정 인종에 대해서 더 단속을 많이 한 거 아니냐, 백인들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빅토리아주 경찰 공식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해야 될 거고, 여튼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내지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돌리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빅토리아 주정부를 맡은 2014년부터 이런 컨설팅, 외부의 자문도 구하고 또 외부 인력이 일을 또 맡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간 세금이 1.2 빌리언 달러, 12억 달러였고, 이거가 꾸준히 늘어가지고 코비드 기간 동안에 또 늘고,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또 늘고, 그래서 2022년에는 급기야 4.4 빌리언 달러, 44억 달러까지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뭐 막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세금을 막 이렇게 써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욕을 막 할 수도 없지만, 좀 신기한 게 공중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모된 컨설팅 비용이 2021년 22년 회계연도에 1.4 빌리언 달러,
14억 달러. 아까 2014년도 한 해 총 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지난 회계 연도에 지출이 되었고, 정부 주택 분야에서는 1빌리언 넘게, 10억 불 넘게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 두 분야를 얘기하느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겠죠?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료 분야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뭐 병원 가는 게 진짜 고행이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정부 주택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주택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은 점점 더 늘어서 예전에 한 해에 쓰던 컨설팅 비용을 그 분야에서 넘어가고 있다 이미. 그런데 더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뭐 더 쓰겠지 뭐 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안 될 것에 돈을 더 많이 지금 쓰고 있고 더 많이 쓸 예정이다. 그러니 욕먹어야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 돈 딴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응? 그 돈 진짜 필요한 공공사업에 투입을 직접적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았지 않았겠는가? 또 그 돈이 좋다, 쓰여졌다 치자. 그걸 투명하게 어디다가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료가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게으르다. 자기들 공부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외부 인사의 자문이나 외부 인사가 일하는 거를 그래도 좀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또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어떤 고민도 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이대로면 올해에는 4.8빌리언 달러가 소모될 것이라고 계산을 뽑았습니다. 야당 측에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여당 측 입장에서는 올 초에 그 회계 관련된 컨설팅만 해도 막 몇백 밀리언 달러 이렇게 투자가 되고 막 하니까 막 되게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팀 팔러스죠. 그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이 아껴 쓰겠다. 이제 뭐 꼭 필요한 데만 쓰겠다. 이딴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얘기죠. 원래 이런 돈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용인해서 몇몇 컨설팅 빅펌들이 해먹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디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의 지지율이 지금 재임한 지 1년 좀 넘었죠?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총 1148명 유권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이 조사 기간이 저번 주에 그 노동당 핵심 공약이었죠. 10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 이제 투자해서 미래 주택펀드 조성해서 어떻게 주택난을 지금 해소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노동당이 아니 뭐 그건 됐고 돈 더 넣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료를 동결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되려 보수당 보수 연합하고 연합해가지고 통과 못 시키게 막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나서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148명 유권자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68%가 현재 임대료 폭등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가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75%가 지금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식의 설문에서는 지금 33%의 응답자가 호주가 지금 향하는 방향이 그래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요 2022년 2월달,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 거의 막바지 때 그때 40% 정도 나왔거든요. 스콧 모리슨 정부가 그래도 지금 향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0%인데 그때보다 7%는 낮은 수치입니다. 개인 선호도 조사에서는 안소니 알바니지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1에서 10 놓고 0에서 10 놓고 이제 뭐 7점에서 10점은 이제 긍정, 뭐 중간은 뭐 긍부정도 아닌 사람, 그리고 아래쪽은 부정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 평가가 36%. 수상으로 처음 올랐을 당시가 41%인데 5% 빠져가지고 36%. 그래서 아까 재임기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고, 부정 평가하는 사람이 27%.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32%. 반대편에 있는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긍정이 27에서 4%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5% 빠진 게 그중에 또 일로 많이 붙어서 4% 상승하였죠. 부정은 여전히 높아서 35%.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응답자가 32%였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땠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대부분이 박빙입니다.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이겨도 조금 더 이기고 저도 조금 더 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다만 웃긴 게 여성 유권자 같은 경우는 안소니 알바니지에 대한 선호도가 좋았고, 피터 더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솔직히 뭐 제가 외모로 무슨 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피터 더튼하고 안소니 알바니지하고 사진 갖다 붙여놓으면 솔직히 피터 더튼 좀 무섭게 생겼어, 사람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록다운 막 되고 나서 관광객도 뚝 떨어지고 뭐 이러고 나서 400밀리언 달러 규모 적자를 못 버티고 멜번 스타 도클렌즈 있죠, 빙빙 돌아가는 거, 그게 멈췄습니다. 사업에다가 손을 뗐죠. 근데 요번에 매입 절차가 또 진행되나 본데, 지금 현재 표현에 따르면 미스터리 바이어, 누군지 모를, 정체 모를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걸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 절차가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매입한 사람이 이 멜번 스타를 계속 굴릴지, 깨부시고 딴 거 할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도클랜드 주변 상황이 좀 암울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도클랜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시드니 달링하버처럼 하겠다. 달링하버 되게 좋거든요. 제가 처음 시드니에 왔었는데,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 유일하게 진짜 내가 외국 왔구나 싶었던 데가 달링하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달링하버 따라 하겠다고 한 게 도클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상권도 다 죽었고 엉망진창이죠. 보면 바람 부는 날에는 진짜 무슨 여려 서부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황량함. 도클랜드 상인회 이런 데서는 이제 멜번 스타 이제 불도 이쁘게 들어오고 하면 또 다시 활기가 차지 않을까, 이 희망이 지금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이래놓고 매입한 사람이 나 안 해 이러면 또 게임 끝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압력이라도 넣으려나? 이 멜번 스타는요, 그전에도 디자인해서 한 해 만에 공사 한 해 이게 문제가 되네, 돈이 되네, 별 그게 많았다가 공사 기어기어에 들어가가지고 막 오픈하려다가 이 결함 있다 해서 망가뜨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억지로 2008년도 12월 20일 딱 공개했어요. 근데 40일 딱 지나자마자 그 조명 달던 기사가 받치 있는 받침대에 크랙 큰 게 있는 길 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다 바꿔야 돼.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12월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중단하고 운행하고 중단하고 이러다가 그나마 좀 운행을 한다 싶었는데 2021년도 9월달 팬데믹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 버렸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 공항 쪽에서 이렇게 시티링크 타고 내려오면 볼트 브릿지 있고 이렇게 도클랜드 있고 이런 야경 보면 이쁘긴 되게 이뻤습니다. 제가 몇 번 봤지만 굉장히 이뻤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 모습보다도 도클랜드가 또 활기차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북적북적하고 그런 분위기가 될지 참 기대가 큽니다. 요즘 안 가봤으니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 늘 그렇지만 감사하고, 오늘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